안녕하세요, 주님들. 마리아주예요. 얼마 전 소개해드렸던 스시 오오시마를 기억하시나요? 이곳은 한 달 예약을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 10시에 네이버 예약으로만 받으시는데 많은 분들이 예약 전쟁을 하다 못 가는 분들이 더 많다고 해요. 저도 어렵게 다시 예약을 잡아서 다녀왔는데요. 메뉴는 오마카세 딱 한 가지로만 운영을 하시고 점심 3만원, 저녁 5만원이에요. 지난번 영상에서 생참치와 푸짐한 대게, 다양한 스시 구성을 보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궁금해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달이 지난 지금의 스시 오오시마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불타는 오오시마를 시작해 볼까요? 역시나 반짝이 조명과 화려한 음악으로 시작을 해요. 이곳은 격식을 차려야 할 것만 같은 무거운 분위기의 스시집과는 전혀 반대로 아주 편안하면서 즐겁게 술 한잔 기울일 수 있는 경쾌한 분위기예요. 가게도 아담한 편이라 셰프님뿐 아니라 그날 온 다른 손님들과도 거리낌 없이 인사를 나누며 술 한 잔씩 나누어 마시는 분위기라고나 할까요? 이 또한 스시 오오시마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마리아주입니다. 오늘도 스시 오오시마 왔어요. 디너 오마카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요리는 시금치에 버무린 새우예요. 깨소스에 버무렸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깨소스가 맞는 소스이기도 하지만 너무 과하면 재료 맛이 안 나고 소스 향만 강하게 느낄 때가 있는데 소스를 적당히 살짝만 넣어서 시금치 향과 새우 맛을 그대로 살렸어요. 그리고 이 삶은 새우도 그냥 횟집에서 나오는 삶은 새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야들한 식감이 살아있게 딱 좋게 삶아내서 촉촉하면서도 수분기 가득한 새우의 식감도 좋았어요. 새우와 함께 시금치 향과 소스도 잘 어울려져 스타트로 입맛을 돋구기 좋았네요. 이번에는 오징어가 사시미로 준비됐어요. 앞에는 갑오징어, 뒤에는 무늬오징어를 한 점씩 주셨는데요. 옆에는 문어찜이에요. 갑오징어는 좀 탄탄하면서 오징어의 진한 향이 씹을수록 느껴져요. 겉면과 속살이 아삭하게 들어가는 게 탄력이 너무 좋아서 사시미로 먹기 좋더라고요. 약간 이 탄력감이 운동을 많이 해서 막 큰 근육질이 아니라 매끈한 잔근육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번에는 무늬 오징어인데요. 확실히 갑오징어를 먹고 비교하니 식감이 정말 부드러워요. 쫀득쫀득하면서도 녹진함이 느껴지고 오징어의 단맛이 더 많이 나요. 약간 갑오징어는 남성적이라면 무늬 오징어는 여성스러운 맛이랄까요? 이 문어찜은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폭신하면서 아주 부드럽게 씹히는 식감은 아니었고 약간 탄력이 있으면서 부드러워요. 탱글하긴 한데 질기거나 퍽퍽한 느낌은 1도 없고 부드럽긴 한데 탱글한 부드러움이에요. 이 소스는 단맛이 강하지 않아서 좋았고 간장 향도 좋았어요. 이곳은 셰프님이 술을 잘 아시고 좋아하셔서 손님들이 술을 추천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가격별로 주류를 추천해주세요. 저는 사케를 잘 몰라서 이날도 셰프님께 몇 가지 추천을 받았는데요. 참고로 오오시마는 디너 오마카세의 방문 시에는 1인 1주류가 필수예요. 이날은 저 포함 일행이 4명이라 다양한 사케를 맛봤는데요. 처음 고른 사케는 키오츠루 쿠베츠 준마이라는 사케예요. 저에게는 약간 묽으면서도 알코올향이 좀 느껴지는 게 여운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날 기억에 남는 사케는 2번째 사케인데요. 이 사케는 원래 양조장이 어촌에 근접해 있었다고 하는데 어부의 풍어를 축하한다는 의미로 만든 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특히 해산물과 생선 위에 잘 어울린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청량감이 있으면서 아주 미세하게 느껴지는 단맛과 짠맛이 은은히 펴져요. 설명을 듣고 나니 왠지 바닷가의 상쾌함마저 느껴지네요. 이 사케의 이름은 이와키 코토부키 혼조조예요. 이번에는 벤자리돔 타다키라고 해서 내어주셨는데 껍질 쪽에 불질을 해주셨어요. 불질을 아주 살짝 넣으신 게 아니라 껍질을 약간 바스락하게 센 불로 구워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속살은 사시미 식감이 그대로 또 살아있어요. 불향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데 그 안에 레몬 껍질을 넣으셨는지 향긋함이 은은하게 지나가요. 저는 한 점은 소금, 한 점은 간장을 곁들여 먹었는데 원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불질한 사시미에는 소금이 더 잘 어울렸지만 이날은 간장이 벤자리의 고소함을 살려줬던 것 같아요. 이거는 오오시마에 자주 오신다는 단골분이 이날 방문하기 전에 보내준 갈비찜이라고 해요. 며칠 전부터 먹고 싶었던 음식이라고 미리 셰프님께 부탁드리고 이날 온 손님들의 양을 다 맞춰서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아까도 말했듯 이곳은 누구나 부담 없이 편하게 들려서 손님들과도 셰프님과도 거리낌 없이 친해지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런 단골분들의 부탁도 흔쾌히 들어주시는 걸 보니 정말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업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골분이 좋아하시는 식당이 갈비찜이라고 하는데 저도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네요.
이거는 셰프님이 오늘 시장에서 활복을 보고 사오셨다고 해요. 복 사시미와 새콤달콤한 소스가 함께 준비됐어요. 저녁 5만 원의 스시 오마카세에서 스시 전에 복어 사시미를 다 맛보네요. 복어도 도톰하게 썰어주셨는데요. 사실 복어 전문점에 가면 밑에 그릇이 다 비칠 정도로 얇게 써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어릴 때 고향 바닷가 근처에서 잡힌 복어를 사다가 횟집에 가져가서 두툼하게 회를 썰어주신 기억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런 두께감의 복어 사시미를 만나니 반갑더라고요. 쫄깃탱글하면서도 놀래미 같은 부들부들한 식감이 너무 좋았어요. 이 소스는 새콤달콤한데 초고추장 느낌은 전혀 아니고 참기름 향이랑 초간장에 고춧가루가 더해진 것 같아요. 복어에 데친 미나리를 함께 주셨는데 미나리 향이 더해지면서 소스와도 잘 어울렸어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생참치가 준비됐어요. 오늘 참치는 스페인산 200kg짜리 생참치가 준비됐다고 하는데요. 첫 점은 배 쪽 속살인 아까미예요. 역시 생참치라 얼리지 않은 그 식감이 너무 좋아요. 부드러운 과일 푸딩 같은 느낌이에요. 배 쪽에 있는 아까미라고 해서 배아까미라고도 하는데 기름기가 은근 느껴지면서 산미도 좋아요. 스시로 만들어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은 그런 맛이었어요. 이번에는 혈압육에 붙어있는 중뱃살인 주도로라고 해요. 저번 오오시마 방문 때 이 주도로가 너무 맛있어서 아직까지 기억에 남았었는데 역시 이날도 주도로 맛있더라고요. 지방을 스프레이로 미세하게 뿌려놓은 것처럼 살 속에 촉촉한 맛 흡수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산미도 느껴지고 식감도 너무 좋고 참치향도 깨끗하네요. 이거는 배꼽살이에요. 두툼하게 썰어주셨는데 생참치라 그런지 식감이 질기지 않아요. 냉동 참치는 해동하면 약간 꼬들한 게 소고기 등심에 붙어있는 떡심 같은 질긴 식감이 느껴질 수 있는데 생참치는 굉장히 연하게 씹혀요. 기름이 많은 부위인데 생참치라 수분기가 가득 느껴지는 게 느끼하지도 않고 좋았어요. 이제 스시가 시작되는데요. 생참치가 부위별로 나오더니 스시 첫 점으로는 우니가 준비됐어요. 우니는 일본산인데 굉장히 진한 단맛은 없었지만 수분기가 촉촉하면서 기분 좋게 느껴지고 산미도 돌더라고요. 김의 퀄리티는 아주 바삭하진 않았지만 눅눅하거나 질기지 않고 고소한 김의 맛이 우니의 향을 더 살려주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준비된 스시는 돌돔이에요. 이 돌돔은 숙성을 해도 아삭하면서 탄력감이 남아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생선의 고소함이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식감 때문에. 그런데 씹을수록 마지막에 기름기가 돌았던 것 같네요. 샤리는 탱글하면서도 적초향이 은은하게 퍼지는데 샤리 자체의 질감이 꽤 좋아요. 사실 저도 처음 방문 때 샤리에 대한 기대감을 거의 안 했던 것 같은데 이 첫 점을 먹고 샤리 질감 때문에 놀랐었거든요. 살랑살랑 나는 초향도 좋았지만 샤리가 질지 않고 탱글한 질감 덕분에 스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어요. 이거는 얼음돔이라고 하는 생선인데요. 굉장히 아삭탱글한 게 뱃살 쪽인 것 같아요. 금방 나온 돌돔보다 더 탄력이 느껴지네요. 숙성이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스시로 먹기에는 약간 질기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샤리는 저번보다 소금간이 살짝 강해졌는지 맛이 더 뚜렷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얼음돔의 식감은 너무 탄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시미로 내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이번에는 줄무늬 전갱이에요. 금방 탄력 좋은 생선 다음으로 먹으니 이 매력적인 식감이 더 돋보이더라고요. 줄무늬 전갱이는 굉장히 푸딩 같은 식감으로 치아에 들어가는 게 통통거리면서 싹 스며들어요. 두께감도 두껍지 않고 얇은 듯 적당하게 썰어내서 샤리와 함께 씹는 조화도 너무 좋네요. 은은하게 들어오는 간장 향도 시마아지의 고급스러운 흙내음과 잘 어울렸어요. 이번에는 삶은 새우예요. 사실 제가 잠시 나갔다 온 사이에 새우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 있는데 스시 오마카세 업장에서 바로 한 점 한 점 만들어주시는 스시를 맛보기 위해 온 손님들에게 자리에 없을 때 음식을 만들어주는 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여튼 새우 자체는 아까 시금치 새우에 나왔던 것처럼 삶은 정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회전 초밥집에서 먹는 차갑고 퍽퍽한 새우의 식감이 아닌 딱 익자마자 꺼내신 건지 촉촉하면서도 새우의 식감이 아주 부드럽게 살아있어요. 약간 사시미 느낌이 날 정도의 단맛만 쫙 끌어올리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마늘총과 베이컨을 볶아낸 요리를 내어주셨는데요. 이곳은 주류가 필수이기 때문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술안주 느낌의 음식들을 만들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베이컨과 마늘종은 굴소스로 볶아내신 것 같은데 짭조름하면서 고소한 맛도 살려서 좋았어요.
국물 요리로 아까 사시미로 나온 보거로 끓여낸 복지리예요. 이 국물은 일본식 가스오부시 향이 강한 느낌은 아니었고 한국식 일식집에서 끓여주는 복지리와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송이를 넣으셨는지 송이 향과 미나리 향이 육수에 퍼져 나오는데 다시마의 깔끔한 향만 나더라고요. 진한 육수가 벌써부터 해장하는 느낌이 드네요. 이번에는 생참치로 만든 스시 타임이에요. 아까 사시미로 내어주신 배꼽에 가까운 오도로 부위인 것 같아요. 이 부위를 스나즈리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힘줄이 같이 있는 부위를 말하는 것 같아요. 아, 역시 참치 너무 좋더라고요. 기름이 굉장히 많은 부위인데도 산미가 느껴지면서 일단 식감이 부드럽게 녹아요. 항상 제가 얘기하는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같이 녹는 느낌이에요. 샤리의 적초향도 은은하게 나는 게 참치와도 잘 어울리네요. 중뱃살인 주도로도 산미가 정말 근사하더라고요. 그 철분 향이 섞인 진한 참치향이 나는 게 이날은 참치가 너무 좋아서 사시미도 스시도 맛있게 먹었네요. 다만 아쉬운 건 제가 영상마다 말했지만 스시를 만들어 주실 때 왼손을 사용하는 손님들에 대한 배려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았어요. 혼자서 모든 음식을 다 준비해야 하는 1인 스시야라 정신없이 바쁜 셰프님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손님들이 더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생가리비예요. 위에 칼집을 내서 그런지 가리비의 식감이 매끈하면서 통통거리는 느낌이 아니라 처음 치아가 들어갈 때 금방 찌어낸 떡같이 아주 모찌모찌한 그런 식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가리비는 바다향이나 비린내한 1도 없이 깨끗한 단맛만 쭉 올라왔어요. 셰프님이 통영의 멸치회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만드셨다고 하는데요. 초저림한 전어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주셨어요. 초향보다는 소금간이 짭조름하게 들어오는 게 저에게는 이날 살짝 비린향이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식초의 콤콤한 향이 아니라 생선 자체의 비린향이 살짝 나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언제나 마지막을 알리는 안하고죠. 손으로 집자마자 온도감이 너무 따뜻한 게 입에 들어가기 전부터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역시 온도감 때문에 장어도 맛있었고 타레 소스는 단맛이 강하지 않으면서 간장향이 진하게 나는 게 마지막 마무리를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그런 맛이었어요. 오오시마는 디저트로 직접 만든 양갱을 주시던데요. 저번 방문에는 치즈와 판 양갱을 주셨었는데 오늘 새로 만드셨다며 녹차 양갱을 주셨어요. 이날 녹차 양갱은 녹차 향도 진하고 양갱 자체가 너무 고급스러운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오늘 스시 오오시마에서 맛있는 오마카세 잘 먹었고요. 아직 오마카세를 접하는 게 부담스럽거나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곳은 정말 부담 없이 편하게 와서 셰프님과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맛있는 식사를 하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저녁에는 주류가 필수인 곳이라 술을 안 드시는 분들에게는 방문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 일주일에 2번 점심 식사까지 만드셨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또 마리아주의 맛있는 미담에서 만나요. 빠이.